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의학사에서 가장 앞부분이 되겠죠. 의학의 역사에서 의학의 기원에 해당되는 부분들, 가장 초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먼저 시간도 이야기했듯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달리 한의학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측면들이 아직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수업에서는 춘추 시대 이전, 아주 상고 시대, 역사가 있기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주 옛날이니까 이때는 뭐가 있었다 없었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쓰였던 문서. 그런데 동양에서 이런 문서들은 서양 사람들도 괜히 안 믿더라고요. 또 서양에서 서양 그리스 로마 신화니 뭐니 해가지고 막 떠들고 하면서 동양에서 있었던 이런 신화들은 다 무시하고 동양은 아예 없는 것처럼 다 좀 그런 좀 경향이 있었는데, 동양에서도 동양 신화가 다 있었고 이 중국에서 보면은 천지창조 신화까지 다 있어요. 천지창조하는 이런 신화까지 다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신화들이 나라마다 다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단군 신화, 설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단군 할아버지 때 정도면은 이 인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인류들이 집단을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돼 있던 이런 시대죠. 청동기 시대 그 정도 시대니까 굉장히 발전했던 이런 시대라,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역사적인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도 다 신화다 설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됐죠. 그래서 그 정도 시대에 그 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는 의학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나 침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측을 해보는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걸 추측을 하면서 주로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신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의학을 만들어줬다. 대표적인 것이 황제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황제가 그 의학을 갖다가 어느 정도 창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만들었다?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황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황제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치우천하고 싸웠다 그랬죠. 황제라는 부족이 있었고 치우라는 부족이 있어서 서로 싸워서 전투를 했던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고, 단군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런 이 단군 할아버지 한 명이 아니라 단군족이라는 그런 어떤 부족의 개념으로서 설명해 주면은 좀 더 쉽게, 그래서 단군도 1대 단군만 있는 게 아니라 40몇 대 단군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부족의 이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나 신농이나 염제라 이런 사람들도 옛날 부족의 이름으로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이 신적인 존재, 신화에 나오는 이런 존재에게 의학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죠. 추측을 하기도 가장 편하고,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의학을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줬어, 얘기를 해줬어. 신농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약을, 이 풀을 갖다 막 먹어보면서 그 약이, 그 풀이 어떤 효능이 있다는 걸 알아맞혔어 하는 것처럼 신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험의 축적이죠. 경험. 막 활동하다가 내가 어디에 찔리거나 다치거나 했는데 원래 있었던 고질병이 없어지겠다 하는 이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있던 이 생활을 하면서 나타난, 머리가 아프니까 자꾸 머리 아픈데 손을 대다 보니까 머리 아픈 게 덜하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느 부위를 눌렀더니 좀 더 효과가 좋았다 하는 식으로 아픈 걸 갖다가 이 경험이 쌓이면서 의학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부족 생활하면서 이제 이 종교적인 이런 측면들이 나오죠.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애니미즘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또 의학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의학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그런 의학의 기원 중에서도 약물과 침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조별로 각각 그 홀수조, 짝수조 나눠서 약물의 기원, 침구의 기원 이야기를 했는데, 답안 쓴 게 있죠. 그 답안 쓴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조장에게 문서를 줄 테니까 조장이 그 문서를 갖다가 우리 조원들하고 공유해서 그 문서에다가 이 똑같은 문제, 약물의 기원이나 침구의 기원에 대해서 또 한번 똑같이 공동으로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연구할 때
개인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부족한 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으로도 해결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보다 좀 더 좋은 것이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색이죠.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따로 하고 해서 각각 그 세 가지 인공지능만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조, 2조 같은 인공지능, 3조, 4조 같은 인공지능, 5조, 6조 같은 인공지능을 가지고서는 이야기하고 그걸 한 2, 3주 한 다음에 또 인공지능 사용하는 걸 바꿀 거예요. 이쪽 쪽에 처음에 GPT 가지고 했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재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일단 세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 GPT가 가장 유명하니까 GPT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GPT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로그인해서 클로바를 치면은 클로바 X를 치면은 클로바 X라는 그 인공지능이 나와요. 클로바 X라는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런 것까지 해줘요. 한문 원문 써놓고서는요. 원문 쓰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번역도 하고 내용 분석을 해줘 라고 했더니 뭐 번역은 제대로 못했지만은 내용 분석은 딱 해줬어요. 그 내용 자체 번역하면 내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내용도 이렇게 쫙쫙 써주는 정도로 특히 이 네이버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한문이라든가 한의학, 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제미니라 해서 구글에서 나온 거죠. 구글 제미니. 제미나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미니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제미니라는 거에서도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답변을 또 많이 해주죠. 예, 이렇게 해서 약물학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물어본 건데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죠. 틀린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조별로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걸 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세 개조, 이쪽 세 개조 따로따로 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 크로바 X라는 거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검색을 요걸로 검색해 보겠다 하는 적 있을까요? 자, 어차피 다 맞을 거니까 예, 크로바 X로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요. 크로바 X 없으면 내가 정해 줄까요? 자, 이쪽 쪽에서는 크로바 X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크로바 X에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로그인 돼야 들어갈 거예요. 아마 네이버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GPT, GPT 가지고 왔죠. 예, 이쪽 쪽에서 조언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지어요? 예, 6조. 예, 이쪽은 예, 이쪽에서 GPT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저쪽 쪽은 이제 제미니. 구글 제미니 있죠? 제미나인지 제미니인지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글 로그인 돼 있으니까 구글에서 그냥 그 제미니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 3개하고 이제 7조 몇 명이에요? 5명? 예, 7조 5명은 뭐 가지고 할래요? 인공지능. 아, 저걸로 해요. 이게 뭐죠? 얘 눌러요. 얘 누르면은 저쪽에 B자 쓰죠? 예, 빙, 예. 코파일럿이에요. 예, 거기 나오죠. 여기다 이게 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 코파일럿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각각 그 인공지능을 줬죠. 자, 인공지능을 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문제로 풀이를 하라고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장을 아직 안 줘가지고 조장 없다고 이렇게 미정했는데 일단 이 앞에 있는 사람 이름으로 거의 넣었어요. 그래서 자, 요 문서를 갖다가 주도록 할게요. 자, 누구누구한테 가냐면요. 일단은 김유라, 김은빈, 김하영, 김형준, 우호정, 신미애, 임수진 학생에게 요걸 보내줄게요. 과제 만들기 가면은
이 친구들은 요 문서를 열어서 그 우리 조원들하고 공유를 좀 해주세요. 문서에서 공유를 좀 해줘서 공유하는 방법은 알죠? 문서 열면 이 공유 열리는데 공유해서 이메일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면 되죠. 예? 전체한테 주면 문서가 다 달려서 안 되죠. 조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서 40개 문서가 나가면은 어느 문서에다가 작성할 거예요? 취합을 해야 되는데 취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장인이 이걸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요 호명된 사람한테 문서가 갔을 거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 메일을 갖다가 메일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전달해줘서 그걸 전달해주면 아마 지메일로 왔다 갔다 해주면은 아마 연결될 거거든요. 네, 구글 메일로 연결을 해서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자,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으세요. 내가 해줄게. 알려줄게요. 일단 조별로 메일 아이디 서로서 알려줘야 돼요. 조장에게 메일 아이디 전달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됐다 하면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들 개인이 쓴 답변 있죠. 또는 뭐 코너에서 썼던 답변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런 거하고 그 해당되는 GPT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런 답변을 썼는데 이거에서 좀 더 수정을 해달라. 좀 더 잘 써달라. 라고 해서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 질문 내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거든요. 그 질문을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면서 수정을 해서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오게. 그래서 내가 쓴 거랑 이 인공지능이 써주는 거랑 같이 비교해서 결론적으로 답변 하나가 나오면 되겠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내가 질문했던 내용들, GPT한테 질문했던 내용들이 뭐뭐뭐다 해서 질문을 쭉 써주고 그러니까 마지막 나온 결론, 우리 조에서 이렇게 발표하겠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내용들은 여기다 작성을 하시고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손 드세요. 알려줄게요. 자, 진행 잘 되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 뭐 냉겨요? 어디요? 로그인을 쓸 수 있나요? 코파일럿. 코파일럿 로그인 안 해주세요. 잠깐만. 로그인 안 해도 됐는데? 다시 해볼까요? 껐다. 가서 한번 가보죠. 이것도 바꿨나? 또 바뀌었나 보다. 그죠? 코파일럿 로그인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 하라고 해요? 여기는 그 입력하는 창이 안 뜨고 왜 입력하는지 안 뜨네? 그럼 로그인 해서 한번 해줄래요? MS에 학교에서 저 오피스 쓰죠? 학교 거. 없어요? 그냥 하나 만들어서 로그인 할 거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일단 자료 다
취합한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결론 써놓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라는 거죠.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예. 물어보고 그 내용을 여기 예. 문서에 작성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또 나올 거잖아요. 좋은 답변 나온 거, 그걸 갖다 또 물어보고 해서 여러 번 물어봐서 그 어떤 질문들을 했었다는 것 나중에 쓸 거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올 거잖아요. 그 결론도 한번 밑에 써주고. 네. 또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또 설명해 줄게요. 문과적으로 대답해 주나요? 아 이거요? 네. 아니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좀 답변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질문 내용 바꾸거나 우리가 퀴즈에 답한 거 있죠. 그걸 갖다 놓고 요걸 보여주고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해달라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교수님 이거 한 명이 채팅이 돌려서 듣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찾은 내용을 공유하는 거.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서 취합한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뭐 개인적으로 질문을 따로따로만 해봐야 내가 GPT가 어떻게 대답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는 지우고 좀 다른 것만 이렇게 좀 보고 또 우리끼리 토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다시 질문하면 좋겠다 하는 걸 찾아가야죠. 괜찮은 거 됐어요? 해가지고 재민이한테 물어봐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조에서 한 거랑 우리 조에서 하는 거랑 답변이 어떻다는 것도 볼 수 있죠. 네. 네, 특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로그인 해야 돼요? 파이나 로그인 한번 해봐요. 그것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저 챗GPT보다 잘하더라고요. 코파일럿 MS에 로그인을 좀 해요. MS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이 아니라 저 회원 가입하고 아, MS 있나요? 그게 코파일럿이에요. 아, 로그인을 해서 쓰라고 하니까 로그인을 좀 해줘요. 조원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줘요? 실조? 네. 같이 좀 해봐요. 네. 뭐가? 코파일럿이? 아이 무료 버전 있어요. 왜 유료 버전 하려고 그래? 오빠 무료 버전 사용해보게 하면 되잖아요. 돈 내지 마요. 무료 버전 쓰세요. 유료 버전 쓰지 말고. 조금 해보고 좋으면 유료 버전 쓰지. 아직 처음부터 유료 버전 쓸 필요 없어요. 자, 인공지능이 답변할 때 보면은요, 뭐 현대적인 이야기라든가 그런 이야기 쓰는데 그런 건 다 제외를 하세요. 지금은 기원에 관련되는 것이죠. 처음 시작에 관련되는 거니까 뭐 시대가 흘러서 조선시대, 뭐 동유방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다 이런 건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구분 봤을 때는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이전, 황제내경 나올 이때쯤까지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황제나 당군 할아버지 있는 이 시대까지만 이야기하지 그 이후 시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선사시대, 역사 이전의 시대, 이 시대의 이야기니까 그 뒤에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뒤에 이야기까지 하고 뭐 현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다 지워야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다른 답변한 거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고쳐라. 라고 해줘야 되죠. 몇 번 고치라고 하면은 고쳐서요 또. 아, 내가 잘못됐다고 고치니까. 한계내용 예. 분까지가 예. 기원이 예. 너무 짧아요? 짧으면 다른 질문을 또 물어보면 돼요. 질문 바꿔서. 자, 해당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과 답변을 갖다가 종합을 해보세요. 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답변했다. 저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답변했다. 하는 걸 종합을 해보고 그 중에서 또 더 좋은 질문으로 또는 나온 답변을 가지고 그 답변을 다시 한번 넣고서는 또 물어보세요. 답변을 또 한번 놓고 올려주고 물어보면은 또 새로운 답변을 또 해줘요. 더 추가적인 답변을. 교수님. 왜 명예교수가 나와요? 네. 아니 교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었는데요. 아, 모르죠 그러면은. 아니요, 알더라고요. 수석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석을 차지한 학생을 배출하셨다. 아, 수석했다고 한 줄 알았네. 아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 정도는 다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연구 논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가 또 나오겠죠. 조사가 무엇이냐 하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이죠.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요거 빼고 요거 연구 논문이 무엇이지 하면은 이어서 되기 때문에 답변을 또 해줄 거예요. 왼쪽 쳐봐요 한번. 교수님도 해가지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될 거예요 아마. 직접 해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지금 저러는 거죠. 예. 와 진짠가요? 아니죠. 동명이인 걸 갖다 쓴 거죠. 여기 하는데 이 김용진이가 이 인혁과 전공했던 친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는 병원 수련의까지 하고 나갔는데 그 친구 논문을 주로 썼네요. 그 말고 원자력 관련 논문, 원전 논문. 예. 너무 갈궜어. 아, 딴짓 하지 말고 갖다 왜 딴짓 하고 있어 근데. 나도 이제 못해. 자, 빨리 저 해당되는 거 하세요. 해당되는 거. 자, 그말하고 해당되는 거 빨리. 네. 질문을 어떻게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처럼 1시간에 30개로 제한이 돼 있어서 아니 뭐 1시간에 30개씩 해요 지금? 못 하잖아. 다 넘어갔어요. 쓸데없는 짓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질문 뭐 했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길래 동의보감 왜 쓰지 말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보감. 이전 그 이전 시대 동의보감 이전이라 춘추시대 이전. 그러니까 이전으로 설명해. 동의보감 이전은 춘추시대 그래서, 이전 전 다르죠. 그래서 자꾸 선사 시대를 우겨라 그래. 포함해서 알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또 막 서양학 이런 얘기를 하길래 또, 제가 그렇지, 또. 선사 시대 동양에서 약물의 기원 알려줘.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라 대답해요? 그 대답한 걸 같이 공유하고 네, 공유했어요.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어떤 질문에서 그 결론적인 답변이 어떤 게 나오는 게 좋으냐 거기까지 가야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이 우리가 했던 거랑 내가 답안 썼던 거랑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이거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라는 걸 내줘야 되죠. 정리를 좀 해서. 네,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나온 거 그냥 무조건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쓴 내용들을 갖다 내가 읽고 정리를 하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거.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해야지. 아까 뭐 김용진이 논문 내라 했더니 뭐 사상의학 뭐저저 나온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건 지우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예? 다시 물어보는 이런 식이 돼야 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아직 이 친구는 또 많이 했을 것 같지만은 예, 아니 질문할 내용이 뭐 1시간에 30개면은 넘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다른 아이들에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돼요. 대단하다. 잘 돼가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GPT 물어보고 물어본 거에 대한 서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하면 안 돼요. 여기 잘 떠들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고. 네. 잘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조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딴소리 하더라도 이렇게 떠드는 게 좋아요. 친구법이랑 네. 친구법을 네. 찾는 지금 그러니까 딴짓 하지만은 하여튼 떠들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네. 떠들면서 그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지금은 뭐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아직 뭐 궁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같아요. 같다고 봐요. 친구하고 침은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친구라고 하면 수면 공학이구나 매딩.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자로 써주거나 영어로 써주면 되죠. 안에 친구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위 친구법. 친구가 구가 친구하기 친.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는 멍청한 거 같아요. 그럼 멍청하면 다시 친구학이란 무엇이다. 그 정의를 설명해줘요. 자, 이걸 이렇게 하는 친구학은 뭐와 친구와 구를 연구하는 친구학은 어떻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걸 갖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물어보면은 또 달라져요. 네. 근데 챗 GPT가 서양이라서 잘 모르는 거. 그럴 수도 있고 한의학도 오리엔탈 메디슨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코리안 코리안 티- 트레디셔널 메디슨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허벌 메디슨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얘가 알아듣기는 CM으로. TCM이 제일 빨라요. 예. 근데 TCM을 해놓고 안 그러면 코리안 메디신이라 하던가 그렇게 해보면 또 달라지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도록 할게요. 자, 문서가 이렇게 갔죠? 약물친구 기원 이렇게 갔으면은 이제 가장 마지막 페이지 끝으로 가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요. 페이지 난으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 뭐뭇이 있었죠? 어떤 질문을 했다는 걸 좀 목록을 좀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 결론에서 여기서 나왔던 인공지능에 물어봤던 것과 내가 알고 있던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쭉 좀 써주세요. 인공지능에게 질문한 내용, 질문 내역서, 질문 내역, 그 다음에 결론 해가지고서는 요것 좀 작성을 해주시죠. 뭐 마무리 아니 조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다 써놓으세요. 가능하면 순서대로 써주면 더 좋고 안 그러면은 뭐 그냥 복잡하더라도 써주고 이게 여러 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주세요. 내가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었다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잘못된 걸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다 하는 것도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도 좀 써주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들이 쭉 써주면 좋고, 그다음 우리 나중에 결론, 우리 마지막 결론 이것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마무리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질문 했었다는 것 쭉 기록을 넣어주세요. 저거는 지금 너밖에 못 그 결론을 내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더 본격적으로 처음에 친구학이라고 하니까 베개랑 침대랑 이걸 나왔어. 에서의 정의를 살짝 넣어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받아들여. 잘 돼요, 이쪽도는? 돼가요? 잘 돼가요? 네, 저 일단 다 공유했어요. 그 복사에 딱 집어넣으면 편할 텐데요. 자, 지금 처음 이렇게 하는 거라 많이 혼란스럽죠? 좀 어렵고 한데, 나도 그래요. 좀 그런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의학 결혼 시간에 막 어수선하게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답변 내용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검색이 네이버나 그 다음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검색을 해주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해가면서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답변이 나올까 하는 걸 좀 배우겠죠.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다. 거의 처음 써보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또 좀 지나면은요,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 또는 뭐 인공지능 어떻게 사용해라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것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있으면은 또 같이 공유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뭐랄까 질문하면은 좀 더 좋겠구나 하는 걸 또 배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질문, 뭐 네이버 검색에서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요 인공지능에게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가장 좀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나왔는데 이 나온 것이 과연 정답인가 오답인가. 틀린 거 썼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우리 중간고사 본다 할 때 이 중간고사에서 답변을 썼어요. 근데 해당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을 답변을 썼다 하면은 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답변 썼다 하면은 점수가 거의 안 나간다고 보여야 되겠죠. 정답이 아닌 다른 부분, 또는 선사시대에 대한 걸 했는데 뭐 전국시대를 이야기한다, 또는 뭐 삼국시대 이야기한다 하면 다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원하게 된다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은 뭐 거의 점수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답변할 때도 정확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발표할 때 보면은요, 자, GPT로 했고 제미니도 했고 뭐 클로바로 했고 해서 각각이 답변하는 스타일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답변하는 스타일이 어떤가를 갖다가 다른 조가 발표할 때 또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좀 다음에 진행이 좀 더 빨리 되면은 조별로 돌아가면서 발표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앞으로 뭐 좀 더 발표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거의 뭐 발표 한두 번, 한 팀, 두 팀만 하면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작성 다 됐죠?
작성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발표를 누가 좀 해볼까요? 자, 발표와 질의응답. 자, 여러분들이 하는 거 틀려도 좋다 하니까요. 또 인공지능 이야기한 것도 틀린 게 많이 있는데 틀린 거는 이게 또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서로 고쳐주면 더 좋아요. 내가 이거 틀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듣고서는 이 부분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발표를 누가 좀 해주시죠. 발표를 해야 빨리 끝나죠. 네, 일단 뭐 주제랑 다르지만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나오세요. 나와서 예. 예. 열어줄게요. 예. 조장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왔어요? 조장은 이름, 이름. 그러니까 누구 문서를 했어요? 아니 문서 이름이 제목이 우호정에 나와서 해주세요. 네. 이 친구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서 아마 보이죠? 예. 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챗GPT를 사용해서 친구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챗GPT에 친구의 기원에 대해 알려줘라고 첫 질문을 넣었을 때 친구가 그 한의학에서 쓰는 친구가 아니라 이불 베개, 우리가 잠잘 때 쓰는 그 친구를 가리키면서 그거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학에 대한 정의, 한의학적 정의를 이제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챗GPT한테 친구학의 정의에 대해 다시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친구학은 뭐 침과 뜸을 이용해 사람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분파다. 그 기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친구학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고대 한의학 서적인 항제내견과 난경에 거슬러 올라가고 이 두 서적의 기원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해주고 뭐 이 책들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뭐 침과 뜸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다. 이게 현대에 와서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끝인데요. 끝이에요? 네. 네,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멍청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되게 다의어라고 하나요? 그 친구라도 뭐 이불 침대 뭐 이런 게 있고 동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맥락을 짚어주지 않으면 얘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를 쓸 때는 뭐 처음부터 뭐 침과 뜸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한의학의 용어인 친구학에 대한 기원을 알려줘라고 정확하게 지시어를 넣어야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좀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게 비단 챗GPT를 사용할 때뿐만이 아니라 뭐 의사소통할 때도 정확하게 맥락을 짚어주면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아마 퀴즈 답변도 GPT를 가지고 썼나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비안이 어제 했다. 이런 무조건 나는 채점할 때 그어버려요. 빵점. 당연하죠? 복희라고 요거 복희만 썼으면 맞는데 비비안이 처음으로 침을 발견할 때 전해진다. 라고 해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겠지만은 이거는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남의 걸 보고 베낀 것이다. 라고 해서 빵점 맞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걸 활용하면 좋죠. 활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구체에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맞다. 그러니까 맞나 틀리나 이거 확인할 정도면 되는데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앞에서 신화에 따르면이라고 했죠.
신화에 따르면 복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는 괜찮았는데 결정적인 실수 하나.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지우고서 썼으면 100점인데 요거 비비안이라는 걸 안 지우고 썼기 때문에 0점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사소한 차이에 의해서 정답이냐 오답이냐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잘못됐다 하는 걸 아예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걸 검색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잘못됐다. 잘못된 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약물의 기원에 대해서 누가 한번 발표를 하시죠. 약물. 빨리 하고 빨리 끝내죠. 자, 약물의 기원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질문과 답변. 점수에서 들어가는 건데 점수 받기 싫어요? 좀 더 그럼 생활에 밀접한 거. 밥 먹기 싫어요? 점심 늦게 먹을 거예요? 아니 컴퓨터 그만 쳐도 되고 워드 치는 척 하지 말고요. 네,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죠. 네. 누구 걸로 갔죠? 문서 이름이 남아서 해주실 거예요. 내가 열어줄게요. 자, 이름 남아서 좀 해주세요. 자, 잘 듣고 질문할 것도 좀 생각하면서 질문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저희 조는 약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클로버 X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클로버 X에서 동양의학의 약물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기원전 18세기부터 21세기경에 인체의 질병을 정령이나 악마의 획포로 생각해서 이를 쫓기 위해 무의가 등장했고 이 무의를 계승한 약물 요법을 주로 하고 이 모든 게 경험 의술의 근원으로 성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약물학 서적이 신농봉초경이라고 기원전 2세기경에 편찬되었고 365종의 약물을 설명하고 있다고 저술되어 있고요. 또한 이거 말고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식물, 동물, 광물 등을 약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신농봉초경이 어떤 서적이고 또한 그에 관련된 황제 내경까지 물어보았을 때 신농봉초경이 상중하의 약물로 분류하고 각각의 약물을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추시대 이전의 동양의학에 대해서도 더 물어봤을 때 그 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더 밑에 있습니다. 더 밑에요? 더 아래. 네, 여기 이쪽에 춘추시대 약물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또한 선사시대에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때도 신농의 전설이랑 또 종교적인 의식으로 약물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또한 당근 시대에 그 환웅한테 뜸과 마늘, 쑥과 마늘을 준 것도 약물의 사용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뭐 상나라, 주나라, 뭐 뼈 사용한 거, 갑골 문자에도 약물을 사용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상나라에서. 그래서 저희의 최종 결론은 더 밑에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식물, 동물, 광물들을 사용한 기록이 갑골문자, 또 신농봉초경 제사로서 그 역할을 하고요. 가장 오래된 서적은 신농봉초경으로 기원전 2세기에 편찬된 그 서적에 약물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질문 있나요? 자, 질문. 네. 네, 질문 좀 손들었어요. 질문. 네. 신동문초경에서 네. 약을 상중하로 나눈다 그랬는데 혹시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조사한 내용에 아니, 올라 아,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네 위에 더 있었던 거. 네. 못 본 것 같았는데. 더 올라가야 돼요? 아니요. 여기 끝이네. 조사를 안 해요. 교수님 맨 그 아래 페이지에 맨 아래 페이지요? 아직도 14장에 말고 아니. 저 위로. 네. 이거 여기요. 네. 독성이 없고 효능이 뛰어난 약물이 상품이고요. 독성이 약간 있으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편할성을 얻을 수 있는 중품. 그 독성이 강하고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게 하품이라고 분류했다고 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예. 예, 발표도 잘했고 질문도 좋았고 질문에 답변도 아주 또 잘해줬죠. 그래서 독성이 없고라는 이런 것보다는 이 시대에는 그 약식동원이라는 용어 말이 있죠. 약식동원. 약과 음식이 그 근원이 같다라고 해서 약물이나 음식이나 큰 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먹어도 큰 어떤 치우침이 없는 거. 오랫동안 먹는 거, 밥 계속 먹는데도 내 몸에 어떤 치우침이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음식 같은 경우는 이 가장 좋은 걸로 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약이라는 이런 개념을 봐서 해가 없는, 아무리 먹어도 해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상약이나 또는 보하는 계통, 몸을 갖다 보충시켜주는 이런 계통을 상약이라 봤고요. 중약은 그러면서 이 약이라는 것은 먹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강 같은 걸 많이 먹는다면은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생강을 많이 먹으면 생강이 아무래도 뜨거우니까 내 몸이 좀 더워지는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이런 것처럼 생강도 음식이지만은 이걸 계속 많이 먹으면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효능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치우치는 효능이 생기는 것을 약으로 봤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독약이라는 개념이었죠. 인체에 음식 빼고 먹으면은 보리밥도 오래 먹으니까 몸이 좀 차지고 방구를 많이 끼게 된다 하는 것처럼 이런 부작용처럼 있는 것들은 다들 약이란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분이 되면서 그럼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들을 딱 구분해 보니까 그 특별한 효능 중에서 몸을 보호하는 계통, 몸을 또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약간 독성이 심한 거 이런 걸 나눠서 상중하라는 걸로 나눠서 이 신농본척이라는 책에서는 약이 상품, 중품, 하품을 나누는데 상품은 몸이 먹어도 굉장히 좋은 것들, 먹어도 좋은 것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먹어도 좋은 것들을 말을 한다. 예,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만 써도 되고요. 그만 써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중품은 그나마 좀 독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황제내경에서 약용에 대한 것은 독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황제내경에서는 약이라고 안 쓰고 독약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이유가 이 약식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질의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약대는 인삼도 보면은 뭐 보기혈시키면서도 막 뭐랄까 막 안 맞는 사람들은 막 머리가 아프고 열이 치밀어 오르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쪽으로 성질이 치우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것들은 다들 독약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인삼도 독약 중에 하나였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이런 개념이 나오면 이런 개념이 복합되면서 그냥 치료한 약물 중에서도 상중하 이렇게 나누거나 하는 이런 쪽으로 변해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했던 이런 내용은 이 춘추 전국시대 이전, 춘추 시대 이전, 춘추라는 책이 만들어진 시기 그때부터가 춘추예요. 그 다음 공자님이 태어난 시기 이후 그때가 이 전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란 책을 공자님이 태어나서 옛날의 역사를 갖다 기록한 것이 춘추예요. 그리고 그 춘추시대 다음에
춘추가 끝나고 공자님이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죠. 막 서로 싸우고 뭐하는 전국시대 되는 것이죠. 춘추 전국시대 그렇게 나누는데 공자님 전으로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BC 770 몇 년인가 이때부터가 춘추시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BC 700년 이전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 보고 다음에 의학사 이야기할 때 그 시대에 맞는 분야까지만 뭐 춘추시대 이야기하라는데 당나라 시대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해당되는 시기에 맞춰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또 인공지능 활용하는 거 지금 하나하나 배워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퀴즈에서 답변 쓸 때 이거 가지고 쓰지 마세요. 인공지능 가지고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인강에서 들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한번 써주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면은 훨씬 더 좋은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됐어요. 네.